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연일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그 방어를 하다 보면 뭐 심판이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면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이 10일이죠. 근데 어제 그저께 며칠 전부터 해서 어제 그저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그러니까 주신문, 반대신문 각 30분 이후 다시 하는 거 각 15분 하면은 60분, 90분으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이전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규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누차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 나와서 진술한다 그러면 뭐 별로 더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게 아니고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바로 정영식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왜 자꾸 말이 요리조리 바뀌느냐?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규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떤 말을 하든 뭐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든 아니든 그냥 넘어가고 원래 공소장대로 하겠다. 그럼 뭐 그 탄핵 심판 뭐하러 하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국민들의 지금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제가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원본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사본만 가지고서 근데 그게 사본이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거죠. 그걸 홍장원 메모만 규명하려고 해도 아마 하루 이상 걸릴걸요. 홍장원 메모에 관련된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정말 원본이라는 게 있는 거냐. 있어야 사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딱 90분 내에 끝내라. 이렇게 되면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동의할 수가 없고 저희 같은 그냥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9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헌재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헌재가 유일하다. 이건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짬짬이를 준비시키는 거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서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 주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 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로 보이고 어제도 또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변호사가 참석했으니까 당사자가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전제 아래 그걸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면서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동의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증인이 헌재 법정에 나와서 조금 말이 달라진 부분, 이건 이제 다시 증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헌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재판관의 소송 지휘권, 그러니까 재판관 재량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간 제한하는 건 양측 똑같이 한다. 거기다가 반대 신문 사항을 전날 내도록 한 거는 이거는 사무처에서 변론 영상 공개 등과 관련해서 요청한 안내 사항일 뿐이고 국회 측 반대 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만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헌재 이 탄핵 심판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문형배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재명 대표와 짜고 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편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문형배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형배, 그 다음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정계선, 그 다음에 이미선, 이 사람과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입장이 같은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쪽 편에 서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공격입니다. 거기에 국회 측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검찰, 공수처, 경찰 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하면서 거의 같은 진영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양상이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지금 나홀로 방어하는 입장이다. 일종의 약자적 성격이다. 근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 편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양쪽을 똑같이 배려한다.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국민 눈높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뭔가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런 데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떤 게 맞는 거냐 하는 거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냥 국회 측에도 우리가 45분 줬으니까 당신들도 45분만 써. 그 이상 뭐 규명 난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글쎄 국민들은 균형이 맞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박수를 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국회 측은 45분 신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 한 60분이나 뭐 한 15분, 20분 좀 더 써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그거는 왜 더 써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이 사람이 검찰에서 증언한 거하고 이 헌재에 와서 증언한 거하고 좀 다르니까 이걸 좀 더 캐물어야 되겠다. 그 정도는 받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다만 이럴 수 있죠. 국회 측은 45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끊임없이 90분, 100분이 지나는데도 우리 계속 더 물어봐야 돼. 이거는 시간 끌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그런 걸 딱 잘랐을 때 일반 국민들은 그래 헌재가 그럴 수 있지. 아니 시간 조금 더 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국민 눈높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헌재가 기계적 균형이 아니고 이 구조 전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짜여진 구도 속에서 윤 대통령 측에 더군다나 진실, 팩트를 규명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반론에 약간의 그냥 그 융통성을 두는 것, 그런 정도는 저는 국민 눈높이에 오히려 그것이 맞지. 국회도 45분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 주장은 공소장,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 내용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더 이상 용납 못해. 뭐 초시계까지 동원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기계적 균형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 부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론조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바로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 동대구역에 뭐 52,000명 경찰 추산 모였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동대구역에 52,000명은 아마 대구가 뭐 경찰들 얘기로는 대구가 생긴 이래 최대 집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한 지역에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그건 결국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헌재가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좀 그런 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2030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2030이 언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했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헌재는 단심이거든요. 재판은 1심에 불복하면 2심 가고 2심에 불복하면 3심 갑니다. 헌재는 단심이거든요. 한번 끝나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재판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영배, 이미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임기가 4월 18일이라고 그 전에 끝내야 한다. 아니 세상의 재판을 판사 임기에 맞춰서 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라도 국민들이 이건 뭐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헌재 그것도 문영배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진행하는 이 헌재의 심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 다수가 저는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적어도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계속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크로스될 가능성, 조만간에 크로스될 가능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헌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물어볼 거라는 거를 국회 측에 알려준다. 물론 뭐 자기네들은 양쪽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곤란한 거죠. 그럼 뭐 방어할 태세를 다 준비해라 이렇게 예고하는 거하고 같은 거. 공격 내일 오전 9시에 공격합니다. 이거를 수비조한테 알려주면 되나요? 지금은요 국회가 공격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방어하는데 방어하는 쪽이 언제 반격한다. 또 어떤 식으로 반격한다. 이거를 공격조에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공격조는 어차피 언제 공격한다는 게 다 예고된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헌재처럼 이 탄핵 심판을 운용하면 결국은 불복 사태를 낳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헌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하면 그때부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필요 없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후폭풍이 계속 가면 결국 나중에는 헌재의 불공정 또 헌재와 민주당 간의 짬짬이 의혹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기까지 넘어가면 그거는 정치적 변수가 된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법원이 아닙니다. 헌재가.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심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헌재가 잘못 다루면 불공정 문제를 그러면 계속 나중에 심지어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까지도 쟁점이 되고 아마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슬기롭게 그 얘기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